안녕하세요. 오늘 주택법입니다. 주택법까지 해가지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해야죠. 모의고사 해서 반복 수업을 해야만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오늘 주택법 마치기로 합니다. 자, 154페이지 보면 먼저 주택법 제1장 총론에서 법목적에 관한 사입니다. 주택법의 목적 그러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다.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모든 국민의 주거생을 안정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보게 되면 영어에서 기본 두 문제 나옵니다. 영어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주택법에서 주택이니까 주택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세요. 주택 해가지고 첫 번째 주택 개념 보게 되면 세돈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을 가르치고 부속 토지 포함 그러죠. 그 첫 번째 포인트. 주택법에서 주택에는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분류한다. 가장 단순하지만 그런 게 함정습니다. 부속 토지 포함하고 단독 공동으로 구분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을 분류해가지고 단독주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중, 다가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중 그럼 평소에 뜻이 중33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는 3계층이야 660이야 19세대이야. 그 숫자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건축법에서 기숙사는 분명히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주택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주택까지 준주택.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숫자 암기가 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3계층이 5계층 이상이고 연립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 그럽니다.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국민주택이 주택법 전체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게 국민주택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주관식이 나와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 별거 없습니다. 도입니다.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건설 계획돼 있어.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 말은 1호든 1세대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숫자까지 다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국민주택 등 별 중요성 없어요. 대충 읽어볼게요. 국민주택과 국가지자체 공사건설주택과 공공건설 임대 중 85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 묶어가지고 국민주택 등 출제 안됩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이 영어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못 써보고 없어지는 거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보지 말고. 4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 국민주택을 제외 그러면 안 되고 국민주택 등을 제외. 그게 민영입니다.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줄여서 보통 도생 그럽니다. 도생이란 300세대 미만 숫자 기억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85 이하. 그러면서 도시지역에 건설합니다. 300세대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 그리고 도시형이니까 도간 농장 도시지역에 건설하는데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세 가지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포인트는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을 몇 층까지 쓸 수 있다? 5층까지 쓸 수 있다. 혹시 나온다면 그거죠. 건축의 심의 거치면 주택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 부분만 주의하고. 원룸형 주택인데 원룸은 별거 없으면 그냥 룸 하나 우리가 말하는 방 하나 원룸이 여기서는 원룸형입니다. 일단은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구성합니다. 아파트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요? 5계층 이상인데 전부 다 방 하나 만들면 그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일단 뭐요? 아파트요. 근데 전부 다 방 하나 만드는 것은 원룸형이라고. 다세대로도 할 수 있고 그 말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하면 다세대 아닙니까? 근데 방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원룸이라고. 연립이죠. 연립. 말 잘못했네. 연립.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하면 연립인데 방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원룸형이고 다세대 그 말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인데 방 하나라는 전부 다 원룸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룸형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니까
거기서 무슨 결론을 내야 돼요? 토생은 전부 다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토생은 결론 전부 다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룸명이 정조 나오는데 원룸명은 원룸명 이론적 공부도 같이 해야 돼요. 어쨌거나 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까 주택, 명세도 주택입니다. 주택이니까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뭐는 있어야 한다? 욕실하고 부엌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욕실하고 좀 빠졌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이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하되 그 뒤가 잘 나와요.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잘 나옵니다.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원룸명의 면적은 14 이상에서 50 이하일 거. 14 이상에서 50 이하일 거. 거기서 이제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처음에 도생은 300 미만이고 군민주택 규모니까 얼마라고요? 85 이하인데 원룸명은 면적 얼마라고요? 14에서 50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 아파트가 문제가 돼요. 전용 면적 85인 연립은 도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85인 다세대는 도생이 된다. 85인 아파트는 도생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원룸으로 가게 된 면적은 14에서 50이다. 그런 게 주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14에서 50. 그 안에 있어야만 아파트는 도생이 된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4번 공동주택의 건축 의무 해가지고 얘도 은근 잘 나와요. 하나의 대지에 공동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조건이 도생하고 비도생 안 되죠. 첫 번째 도생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원룸명. 도생하고 비도생은 안 된다 이 얘기고. 두 번 중에 이제 이 도생 중에서 얘입니다. 연립하고 도생 중에서 단정 연립하고 뭘 안 되고 원룸명은 같이 안 되고. 세 번째 또 다세대하고 원룸명도 같이 안 된다. 이 기본 전제 알고 여기에 대한 단서 단 해가지고 두 가지는 된다 해가지고 원룸형하고 플러스 비도시형 몇 세대? 1세대. 이게 우리가 뭐래 배웠어요? 퇴직자형 그랬어요. 이것은 되고 그리고 준주거하고 상업에서 원룸형 플러스 비도시형은 처음부터 됐어요. 5개 정리 쫙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아직은 출제된지는 않지만 당분간 문제 나올 겁니다. 인기가 좋아요. 세대 구분형. 평소에 말했듯이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 세대 구분형 한 지붕 두 가족이다 그러면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1호 라인이다. 여기가 2호, 여기가 3호 이렇게 4호 라인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 이게 101호, 여기가 지금 101호다. 이게 101호다 그러면 한 가족이 살아야 된다. 이거 나눠가지고 분명히 101호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부 세대를 갖다가 여기서 갑이 살면 여기서 을이 사는 이 구조를 보고 우리가 세대 구분형이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첫 번째,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족이 사는 게 두 가족.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첫 번째 포인트, 구분 소유할 수 없어. 소유는 한 명이 소유하되 구분 소유 안 돼요. 한 명이 소유합니다. 구분 소유 안 돼. 두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거. 문 따로 만들고 원룸명은 문 따로 그만 할 필요가 없죠. 자체가 문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가 101호인데 현관문이 여기도 있고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현관문 따로 만들고 욕실, 부엌이 각각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숫자 잡아야 돼. 14 이상. 네 번째, 세 번째, 여차하면 한 세대가 써야 돼요. 이걸 쉽게 틀 수 있는 경량골조를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문을 만들어 놓든가. 여차하면 한 세대가 다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말고 다섯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 전용문 합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우리 시험 문제는 숫자 3분의 1. 세대 수도 3분의 1 넘지 말고 면적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고. 여섯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구분 공간은 세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 뭐냐? 주택 건설 기준이 있어요.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에서는 몇 세대냐 따라 가지고 설치하는 시설이 달라져.
300세대면 휴게소 들어가고 500세대면 도서관 들어가 그런 게 있어요.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구분 세대 관계없이 그냥 한 세대로 본다.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몇 번 읽어보고 이제 탑되는 것만 계속 반복해요. 구분 소유 안 돼. 두 번째, 면적은 14 이상. 세 번째, 3분의 1, 3분의 1 넘지 말고. 네 번째,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한 세대로 본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 안 돼. 14 이상, 3분의 1 넘지 마라. 그리고 건설 기준 적용할 때 한 세대로 본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암기하죠. 노, 다 기가지고. 그러면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암기돼 있어야 됩니다. 부대하고 복리가 있는데 부대시설, 복리시설 아주 간단해요. 이건 아파트 단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부대. 복리는 반드시 있다 보다도 주민의 복지 편익이라면 복리인데 복리 공통점 뭐라고요? 평소에 주민들이 거기는 항상 많이 있는 거 주민들이 빠글빠글 어울려 있는 데가 복리입니다. 복리. 그래서 부대시설은 주민의 복지 편익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보안 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적용시설, 옹벽, 축대,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저수시설, 지하 양시설, 대피시설.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 노는 그런 공간이 아니요. 그게 부대고, 복리는 자, 입주자 생활 복리란 어린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요, 단지 내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평소에 주민들 전부 다 어울려 있는 부분이 복리 그럽니다. 출제는 잘 되지만 문제는 쉬워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 아직 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가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입주자 대표. 그거 말고 답 낼 만한 게 없어요. 입주자 대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자, 공동주택 아파트가 탄생이 되면 제일 먼저 누가 관리합니까? 하면 2번이죠.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먼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주체 의무관리. 그래서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즉 주민의 이제 반 이상이 입주하게도 관리 업무를 주민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넘기면 주민들이 자치할까 위탁할까? 자치한다 그러면 1번이 됩니다. 자치관리의 대표적인 관리사무소장이고 위탁한다 그러면 주택관리 회사를 갖다 데려오는 거예요. 3번이 되겠죠. 그때는 주택관리업자. 그리고 임대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게 관리주체고 입주자 대표는 관리주체가 아니고요. 그럼 7번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다음에 해당해가지고 다음 해당이니까 1번이 대수선이고 2번, 3번이 증축이요.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플러스 일부 증축, 신축 나오지 말고 대수선과 증축. 근데 문제는 이제 증축이 그 증축 숫자 좀 작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증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금수학과 몇 년 경과냐? 15년 이상 경과한다. 증축은 15년. 리모델링 주택조합과도 배워야 되니까 대수선은 10년이야 10년. 대수선은 10년, 증축은 15년. 15년 이상 돼야 증축하기 위한 리모델링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15년. 가로는 15년 이상 20년 이내 연도 중에서 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하고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증축의 면적은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인데 세대 면적이 85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숫자 암기해야 돼요. 증축의 범위는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전용 면적 85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그러면서 증축해가지고 기존 세대에 얼마를 늘린다 세대수를 늘린다 그랬죠. 세대수가 늘어나야 그거 분양해가지고 리모델링 비용 준다 한다고. 그래야 주민들의 좀 부담을 줄이고 리모델링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늘릴 수 있는 세대수는 기존 세대 100분의 15.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늘려야 돼. 늘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늘리는 방법은 한 동을 따로 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수직 방향. 현실적으로 대안은 수직밖에 없으니까 수직 방향으로 증축할 때는 해당 공동주택이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면 2개층만 증축할 수 있다. 숫자 쫙 끼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증축이 나온다 그러면 15년 이상. 근데 가로가 안 나오면 또 잡아줘야죠. 1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있으면 조례가 정하는 기간. 두 번째, 증축의 범위 10분의 3 이내. 전용 면적 85 미만인데 그러면 10분의 4까지. 증축에서 세대수 늘린다. 얼마까지? 기존 세대 100분의 15. 수직방향 증축한다. 몇 층 올릴 수 있는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이면 2개층.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8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사업의 개발 적용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첫 번째 포인트가 공동주택,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 건설 용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공사업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국가지자체 공사가 주택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 대주장 종류가 많은데 이거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거 읽으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 3개만 잘 잡아요. 첫 번째, 하여튼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데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러면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거기서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두 번째 5번 아니면 6번이요. 수용 사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이게 뻔한 얘기니까 환지 방식은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돌려주니까 새로운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용 사용은 전부 다 뺏어 사니까 새로운 땅이 나오고 환지 방식은 공공택지가 안 나옵니다. 수용 사용 방식일 때만 공공택지 나오고 혼용 방식이면 수용 사용 쪽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환지 쪽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공택지가 되려면 수용 사용 방식이 나와야지 환지 방식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얘기고 세 번째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5번 봐봐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공시행자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누가 하는가? 국가기관 시행자 그 말은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이 있을 때 공공택지 나오지 민간시행자가 했으면 안 나온다는 거. 그럼 결론은 3개 아닙니까? 공공택지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가 공동주택 건설 용지니까 뒤에다가 단독주택 건설 용지 그 말 나오면 안 되고 두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 나오면 안 되고 세 번째 시행자가 공공시행자가 나와야지 민간시행자가 나오면 안 되고 그 3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9번 이제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간단하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쉽게 말해 아파트 단지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유지형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부대 복리 건설하거나 대유지를 조성 사용되는 1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되는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그때 신경 써야 돼요. 이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이게 지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아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여기에 고속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주택단지가 하나냐 둘이냐? 둘이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별개 주택단지 본다 했으니까 둘이다.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하나씩 본다니까 둘이에요.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정도로 그 숫자가 함재가 반드시 함재해야 돼요.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정도로는 8m 이상. 그리고 1 내지 3시대 준하는 그런 별 의미가 없습니다. 2개만 잘 잡아요.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본다. 10번 간선입니다.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무시설 등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첫 번째 일단은 종류 잡아야 도로, 상하수, 가스, 통신,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일단 6개 먼저 암기하고 두 번째 개념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에 연결시킨 시설이고 세 번째가 다만해가지고 가스, 통신, 지역난방 절대 까통지죠.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시설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공구에 관한 사인데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무슨 얘기냐 자 여기다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 아파트 700세대 건설 700세대 건설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나눠가지고 1공구 2공구 나눠서 뭐 따로 하자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하려고 나누는 게 공구 그럽니다. 공구 왜요 그러면 이 세대수가 많았을 때 동시에 분양 들어가지고 미분양 나오면 한 방에 건설해서 망한다는 얘기요. 그걸 피하려고 조금씩 나눠서 보는 거. 그래서 하나의 주택 단지다 그 말은 사업계획 승인은 동시에 다 받아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의 주택 단지를 둘 이상 구분되는 일단은 구역으로 첫 번째 포인트 그죠. 착공 신고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 착공 따로 사용 검사 따로 하려고 나뉘는데 1번 자 1공구, 2공구 나눌 때는 최소 중간에 도로가 있든 뭐 주차장이 있든 놀이터가 있든 나무를 심든 몇 메터 이상 폭으로 6m 이상 폭으로 나눌 거 6m 잡고 두 번째
공구별 최소 몇 세대 이상 설치? 최소 30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세 번째, 이 공구로 분할하려면 하나의 공구가 최소 300개니까 나누려면 최소 몇 개는 돼야죠. 600개는 돼야죠. 600개는 최소 600세대 이상일 거. 최소 600세대 이상이고 나중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109 먼저 109 109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해야 돼요? 그게 필요하죠.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한다? 109가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착수하고 얘는 몇 년 내 따라야 돼요? 2년 내 뒤따라야 돼요. 최초 공구하고 그 다음에 2년 내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구 그러면 일단 4개 공구가 뭐냐? 하나의 주택단지를 나눴다. 뭐 하려고?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따로 하려고. 두 번째 어떻게 나눴냐? 6m 이상 포로 나눴다. 세 번째 한 개 공구는 최소 300개 이상 넣되. 네 번째 전체 공구가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4개 딱 잡아놓고 3번 다른 법률과 관계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나 임대주택 건설 공구 관리에 대해서 이 법에 임대주택의 건설 공구 관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이 있어요. 임대주택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른다. 그 말은 임대란 말 빼버리면 주택은 주택의 건설 공구 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일반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임대주택법은 특별법이고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에 있으면 그 법 쓰고 없으면 일반법의 주택법 쓰라는 얘기고 두 번째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서 도정법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비사업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면 크게 6가지가 있는데 2가지로 나눕시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이냐 도시환경 정비냐. 주거환경 개선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관리, 가로등 정비. 얘가 주거환경이니까 지금 얘를 말합니다. 얘를. 여기서는 주택을 지으니까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서 도정법에 정함이 없으면 주택은 주택법으로 하니까 이게 주택법을 따르라. 이 법이 일반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주택 종합계획은 공부하지 마세요.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걔네 이제. 다음 거기까지 해서 이제 주택법 문제 봅시다. 자,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주택법위안 1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네. 1번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가구 구분된다.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2번 아파트는 6층 이상 말이 안 되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에 동당 바닥면 합계가 600mc 초과해야 된다. 어쩝니까? 맞죠? 4번 국민주택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말한다. 이러면 안 되지. 2개가 더해 뭐하고 돈하고 면적하고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아 건설 계획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그래야죠. 4번 민영주택은 등록사업자 건설한 누가 건설한다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민영주택이랑 국민주택 등을 제외. 그래서 답은 3번이고 2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관한 정의다. 옳은 것. 1번 5층 건물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다.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를 해가지고 주차장 쓰고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남았죠. 4개 층. 그게 공동주택이 뭡니까? 연립 또는 다세대죠. 연립 또는 다세대. 2번 3층 건물에서 주택을 쓰는 연면적 420인 공동주택은 다가구다. 이거 뒤에 표시면 안 되겠지. 우리 지금 기출문제예요 지금. 3층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 420인 공동은 다가구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공동에 다가구가 나오냐고. 다가구는 뭐지? 단독이지. 3층이고 420이면 뭡니까? 얘는 다세대. 3번 국민주택 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설한 전용면적 85주택은 국민주택. 얘는 맞는 말이죠. 물론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까지 가고 근데 이 지문까지는 맞는 거고.
4번 다세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이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런 거 없어요. 짓는 사람 마음이요. 기금 지원 받아가지고 80억 이하로 짓는데 다세대 짓든 연립을 짓든 아파트 짓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것은. 5번 무주택 국민을 위해 건설하는 임대는 5층 이상이다. 그런 규정은 없죠. 엉터리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됐고요. 3번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자금 지원에 따른 분류 및 구조상 분리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 기준부터 자금 지원마다 건설 그릇 전용면적 1호 1세대 82여 주택. 너는 국민주택 등이 아니고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 2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교동 바닥마켓가 610 이하이고 4계층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다세대가 되죠. 610 초과해야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몰라도 괜찮아요. 출제될 수가 없어요. 이미 법조문에서 이미 삭제. 법조문에서는 이미 없어졌다고. 4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이거는 맞죠? 국민주택 등을 제외 맞습니다. 5번 다세대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 바닥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660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어떻게 다세대가 660 초과합니까? 660 이하 그러면서 층수가 4계층 이하. 얘는 다세대가 아니고 연립주택입니다. 연립. 자, 문제 4번입니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다. 틀린 겁니다. 원룸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은 있어야 되고 2번 전용면적 22면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몇 개 공간? 하나밖에 안 되죠. 30 이상이면 2개니까 22면 하나. 3번 전용면적 40인 경우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2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5번 전용면적 60인 경우 원룸에 해당한다. 원룸은 얼마에서? 14에서 50밖에 안 돼요. 60은 원룸이 될 수가 없어요. X는. 5번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죠. 삶의 질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지하로 넣지 말아요. 5번 도생 틀린 거 1번 도생이란 300세대 미만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에서 도시 건설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그러면 딱 맞아요. 300 미만도 맞고 국민주택 규모도 맞고 도시지 건설부터 맞고 종류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정확히 맞고 2번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다. 욕실부 설치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3번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40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고 4번 하나의 건물은 도생과 그 밖에 함께 건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생과 비도생이죠. 도생과 비도생이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5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는 도생에 해당한다. 석으면 안 되죠.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원룸으로. 원룸은 14에서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6번 스스로 7번입니다. 도생 틀린 거 1번 하나의 건물에는 도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할 수 없다. 방금 전에 했고 2번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3번 단지형 연립과 원룸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4번 원룸면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하면 거기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퇴직자용 아닙니까? 5번 준주거 상업에서 도생과 도생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있는데 준주거 상업에서 도생과 도생이 나왔네. 도생 그러면 안 되고 원룸 도생 중에서 원룸형하고 비도생이지 도생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도생은 연립 다세대 원룸이 있는데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생이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도시형 생활주택 그려버리면 연립 다세대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5번은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준주택 단순 암기입니다. 준주택. 준주택은 평소의 뜻이 노, 다, 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인데 그 다중생활시설이 2종이 되어 있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숙박에 되어 있죠. 노, 다기는 2종에 답니까? 숙박에 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다라고 했다. 그냥의 다라고. 노, 다기. 노, 다가 2종 다, 숙박 다 그런 거 암기하고 무조건 뭐라고? 다중.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이종에 있든 숙박에 있든 무조건 뭐라고? 준주택이다. 준주택이다. 이종에 있든가 말든 그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냥 다중은 준주택. 8번입니다. 주택부 용어 틀린 거 1번. 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다. 유치원에 주민들이 뻐글뻐글 모여 있습니까? 그러면 복리지. 2번.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당연히 부대고. 3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으로서 이종근생에 해당되는 다중은 숙박이든가 이종이든가 따지지 말고 넌 뭐다? 준주택. 4번. 도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 얘도 맞는 말이에요. 5번. 수도권을 소지한 면적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다. 1호 1세대당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자, 일단은 국민주택은 85년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이죠. 근데 수도권에 속하는 이래버리면 그냥 얼마입니까? 85. 수도권도 아니면서 비수도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읍면이 100 그랬지. 수도권에 속하면 100이 아니고 85 그래야죠. 10번 부대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뭡니까? 하면 쓱 훑어보고 주민들이 뻐글뻐글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입주자 집회소. 11번 부대시인 것은 주민들이 없는 거 어디 있습니까? 밤에 보안들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합니까? 말이 안 돼요. 보안들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근데 은근히 나와요 이게. 12번입니다. 부대 복리 틀린 거 1번 부대란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 설비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전의 도로 등을 말한다. 그러면 5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전의 도로 특이 없습니다. 복리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생활복리 공동시설 해도 맞고 3번 간선이란 도로, 상하소, 전기, 가스, 통신, 지역nom시설 등 단지 안의 기관시설 단지 밖에 동종, 같은 종류, 기간의 연결기 시설 얘도 맞고 4번 어린 놀이터, 근생, 유치원, 두면, 경로당은 부대가 아니고 모두 복리 틀렸네요. 5번 주택단지란 주택은 사업계, 대주정 사업계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 건설하는 대지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 합니다. 영어에서 두 문제 나오면 보너스로 봐야지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 13번은 비슷한 거 수술하시고 14번 봐봐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남들은 다 두 개인데 너는 주택단지 하나. 1번 12m 일반도로 분리되면 아까 일반도로 몇 메타? 20m. 도시계 예정도로는 8m.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로 분리가 되면 뭐가 되는데 단지가 두 개 되는데 이게 12m의 일반도로 분리가 되면 단지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12m의 일반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로 봐줄 수가 없어요. 15번입니다.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도 간선시설로 보는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뒤에 세 개 뭐라고요? 가통지, 반사적으로 그냥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넘버, 니을, 미음, 비읍.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공공택지에 해당해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이러고 딱 나오면 이게 지금 우리 시험 기출문제인데 D 보게 되면 D는 공동인데 그 4번 보면은 4번이 보금자리인데 지금은 보금자리가 없어지고 그거 좀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요약지 157페이지 봐보세요. 뭔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뭔가 새로운 주택을 하나씩 꼭 만들어내요. 자기만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주택. 그래서 앞전에는 그게 보금자리 주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금자리가 아니고 4번 봐요. 4번. 157페이지 맨 4번 뭐가 있습니까? 보금자리 대신에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건설대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금자리 그 말 대신에 보금자리 거기다 뭘 넣으면 돼요? 공공주택 넣는데 공공주택. 보금자리 그 뒤에다 또 공공주택 그러면 딱 맞겠네. 끼워 넣어놓고 공공택지에 해당으로 볼 수 없는 거 5번 보게 되면 도시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정도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인데 도시개발 조합은 민간이니까 민간. 도시개발 사업을 갖다 민간이 만들고 공공시행자가 무슨 방식으로 수용 사용 방식을 하는 도시개발 사업 그래야지. 도시개발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법 시간에 배웠으니까. 조합은 언제만 만든다? 전부 한지 방식.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16번입니다. 주택법령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주택법 용어 다 틀린 것은 1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 정도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다. 앞에만 보지 말고 뒤가 나왔죠. 공동주택 건설 용지니까 공공택지 맞다고. 2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단지 안의 도로 전부 다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데가 아니죠. 그러면 부대. 3번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은 전부 다 주민들이 어울려 노는 부분이니까 복리고. 간선이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단지 안의 기관시설,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의 연결된 시설 표현은 정확히 됐네요. 5번 관리처란 사업주체, 자치관리,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임대사업자 그럴 줄 알았다 그래야죠. 사업주체 있고 자치관리,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대신에 위탁한다면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그래야죠. 18번입니다. 폭 8m 이상의 도시계 예 정도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되죠? 8m 이상의 도시계 예 정도로. 20m 이상 일반도로 8m 이상 도시계 예 정도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2번 사업조치라면 주택건설 사업계 대의정 사업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자체 등을 말한다. 당연하고. 3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자기 집 마련 후에 누구나 구성할 수 있다. 주택조합에 자격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주택조합이 되려면 같은 광역생활권에 6개월선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죠. 85에 하나 가진 세대죠. 요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니에요. 틀렸어요. 4번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주택법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주택법은 국민주택 건설 촉진하기위해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택에 토지 수용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민간 사업주택에는 수용 사용권 부여하지 않는다. 딱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수용은 뭐 할 때만 국민주택,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 대의조성을 타는데 이 수용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는 안 돼요. 민간은 안 돼요. 국가지자체 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국가지자체 공사만 수용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5번도 옳은 편이고 답은 3번입니다. 19번입니다. 리모델링 증축 옳은 거 1번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은 10년 경과 10년은 대수년 리모델링 몇 년? 15년 최소 15년 이상 경과 2번 각 세대 전용면적 10분의 5 이러면 안되고 10분의 3 이내인데 전용면적 85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도 한다 그래야죠. 5번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 증축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공용 부분도 증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공용 부분도 증축할 수 있고 4번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 합한 면적 범위 내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 세대 늘린다? 100분의 15 10이 아니고 15 5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원래 14층 이하고 15층 이상하고 어떻게 15층 이상이 더 많이 올리느냐 15층 이상인 건축물에 공동주택에 뼈대가 기둥이 훨씬 더 튼튼하다니까 15층 이상이면 고층으로 가 있는 게 훨씬 더 튼튼하기 때문에 15층 이상이면 3개 14층 이하이면 2개까지만 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20번 또 리모델링 틀린 거 1번 리모델링은 노후학제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 또는 증축한 행위 잘 나왔네요. 2번 증축은 사용검사 받고 15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맞죠? 만일에 조례가 나오면 15년 이상 20년에서 조례가 정하면 그 조례에 따르면 되고 3번 증축에 보면 세대 조례문제 10분의 5 이러면 안 되고 10분의 3 10분의 3 85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4번 각 세대 증축 면적을 합한 면적 범위 기존 세대 100분의 15 증가할 수 있고
똑같은 거네. 수직증축이면 14층 이하면 2개까지고. 21번입니다. 주택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최저 주거기준 설정. 이거 주택법에 있는데 이것도 올해까지 이미 이것도 주택법에서 빠져요. 빠지니까 이것도 공부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주택법이 있긴 있습니다. 토지거래 상황조사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지 지가 급등하는지 이거는 국토개혁법 토지거래 끝까지 하려고. 주택의 전매장, 공업화주택, 주택 사업자들한테 전부 다 주택법이 있는 거고 토지 거래 상황 조사는 이것은 국토개혁법입니다. 22번 그 제도가 주택법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출제될 수가 없어요. X 아예 보지 말고. 23번 주택종합계 X 아예 보지 말고 출제될 수가 없어요. 24번 사업주체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주택법 용어 봤는데 주택법 용어에서 틀릴 만큼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좌우지간 용어가 기본 2문제 나오니까 무조건 2문제는 확보하고 가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제 유의학지 159페이지 가가지고 159페이지 2장 주택의 건설 거기서부터 사업주택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잠시 쉬고 갑시다.